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좀 평화로운 주말인데 편히들 쉬고 계시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렸죠. 나스닥이. 그 CPI 지수가 결국엔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시장 예측이 8.3인가였는데 8.6이 나왔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가 꽤 많이 밀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41년 만에 최고, 뭐 이러면서 미국 물가 충격에 3%대 하락을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골머리 싸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주말 중에 저런 거는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비중 조절이 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주말은 그냥 쉬시는 거, 푹 쉬시는 게 맞고, 요거는 이제 그냥 매일 요 갖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요런 메일들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같이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매매를 한 지는 이제 거의 3년이 돼 가시는 분이고, 1년 전부터 저를 좀 많이 괴롭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마인드셋 관련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기준이 없는, 즉 기법 같은 거 등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초보분이 맨땅에 헤딩.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땅에 헤딩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사실 맨땅에 헤딩으로 갔다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근데 일단은 그거 아니면 이제 마인드거든요. 마인드. 내가 이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인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크게 생기는 부분이,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지길 원해서 하는 게 대다수겠죠.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돈이 막 조 단위가 있어. 1000억이야. 1000억 넘어가. 자산이. 그러면 주식 뭐 할 순 안 한다라고는 못해요. 부자들도 부자들만의 또 그 돈 벌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부자들이 돈 욕심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안 한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인이시고,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한다는 거는 직장 월급으로 만족을 못하거나, 혹은 내가 사회에서 뭔가 좀 더 사고 싶거나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욕심이 좀 튀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돈 내가 벌고 싶은 상황이고, 더 빨리 벌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곳에서 딱 그 한 부분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자, 자신만의 이제 중장기 그리고 단타, 저는 중장기를 그냥 스윙이라고 표현할게요. 단타 매법을 가지게 됐는데, 기법상으로는 두 개 다 승률이 좀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제 단타를 하다 보면은 손절을 할 때도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러한 손절들이 좀 누적이 되어서 좀 이러면 이제 뇌동매매죠. 멘탈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좀 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매수해놓고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수익 나오면 정리하고 이쪽으로 갖다 좀 마음을 먹는다. 근데 매일 또 시장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스윙 하시는 분들도 뭐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시장을 봐요. 매일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해요. 감각을 계속 길러야 되고, 재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 분석을 해야지 그 노력한 만큼 이제 먹거리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시장 매일 안 보고서 뭐 진짜 단순하게 검색식으로 뭐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특히 비중 때문이에요. 재료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해야지 비중을 내가 더 넣을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타점보다 조금 위에서부터 잡을지, 비중 줄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응 관점에서 하는 건데, 매일 시장 종목을 좀 분석하다 보면은 단타로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보일 때가 있다.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개별주 장세잖아요. 그리고 단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단타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은 스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할 이유가 없는데, 금액이 커지다 보면은,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좀, 제 기준도 그랬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그걸로 다 단타 그냥 날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막 비중 조절하면서, 3억, 뭐, 그걸로 다 이제 미수하면은, 한 30% 잡고서, 한 10억 가까이 사지거든요. 10억 가까이 사지는데, 그걸로 갖다 이제 비중 조절을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스윙으로 좀 넘어갔던 케이스인데, 대부분 근데 스윙을 같이 겸용을 해요. 겸상. 한 3억, 5억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스윙을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자산이 증식하다 보니까 단타로 막 1억 선까지 1, 2억까지는 그냥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지켜야 되고, 이걸 내가 여기서 다 때려받고 한번 크게 맞으면은 여태까지 벌어놓은 걸 다 잃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스윙으로도 좀 넘어가고 막 비중이 자연스럽게 포트가 나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죠.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1년 주식시장 열만 한 200일 좀 넘겠죠? 거의 대다수예요. 200일 중에 한 거의 대부분은 단타로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항상 있어요. 단타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은. 근데 그거를 내가 지지고 복구할 실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단타로 내가 진짜 뭐 3억이든 10억이든 막 자산해가지고 계속 매매할 수 있고, 그 매매할 만한 실력이 돼. 그러면은 스윙 안 하죠. 무조건 단타하는 게 맞습니다.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저런 미국 시장 새벽에 막 저렇게 뒤집히는 거 보면은 보기도 싫잖아요. 스윙 계좌 다음날 뭐 이제 그냥 내가 한 몇천 까이고 시작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밤중에, 새벽과 주말 중에. 근데 그건 그거고, 실질적으로 단타가 잘 되면은 뭐 날마다 저런 뭐 미국 지수가 흔들리면 오히려 기회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시장의 하락은 기회입니다. 개인들은 다 위에서 물려가지고 죽어나갈지언정,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 개인들 대비해서 훨씬 싼 가격에 이제 슬슬 좀 접근해볼까? 개인들 다 막 비명 지르고 있는데 항상 기회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리고 단타 종목은 날마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자,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침공부터 해가지고 뭐 유가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식량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이제 대통령 당선 다음날 원전주들 갭 뜨고 음봉 마무리하고 이거 뭐 음봉 돌파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단타 종목들은 워낙 많죠. 근데 자, 중장기 투자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이런 종목들을 놓치게 되면 정말 배가 너무 아프죠.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 겪는 겁니다. 다 겪는 건데, 자, 그래서 저런 종목들로 단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매일 단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이클이 그래요. 여기가 이제 진짜 좀 그 주식시장 함정이자 개인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일 텐데, 일단 끝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매일 단타를 하고 있고, 이번 주처럼 좀 개별주 장세였죠.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난이도 좀 있습니다. 뭐 당일 좀 아예 건드릴 게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맞지 않는 장에서 막 매매를 하다 보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 매매 빈도가 늘면서 손실 보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또 매매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내동매매 이어지고, 이게 정말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흐름이에요, 흐름. 대부분의 개인들의 똑같은 경험을 그냥 말씀해 주셨습니다. 멘탈이 깨지고, 그래서 또 나 진짜 이 단타에다가 벽을 느낀다. 그럼 다시 스윙 쪽으로 좀 하자. 진짜 마음 먹자. 스윙을 하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스윙이랑 단타 매매법 자체는 승률이 비슷한데 심리적으로 중장기가 편합니다. 저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스윙이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진짜로 그냥 저는 뭐 수익금에 대해서 막 엄청 막 늘리고 그럴 그릇에 좀 한계가
사람마다 있긴 있거든요. 뭐 억지로 깨부수고 늘리려면 늘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선에 걸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스윙이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유로워요. 너무 편해요. 자리만 내가 좀 멀쩡한 기준만 있으면은 정말 편하게 급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천천히 들고 매수 그냥 기다리다가 네, 매수하고 시세 주면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종목 다른 종목 쓱 찾아가지고 종목 나왔네 그럼 또 천천히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스윙이 정말 편합니다. 단타는 말 그대로 날마다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신경이 좀 곤두선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S에너지 뭐 삼성물산 협력 과거 기사부터 해가지고 5,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하면은 S에너지는 전 지금 물려있는데 자 볼까요. 요거 5,000원 박스권 여기 좋기는 했죠. 이날 돌파할 때 제가 좀 못 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드렸었나? S에너지 예 그때 그날이군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돌파할 때 좀 안 그래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오고 뭐 미리 삼성물산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셨었나 봐요. 협력했던 과거 기사. 그래서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접근해야지. 근데 이제 돌파 당일날 접근하는 건 단타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짰는데 단타를 하면은 결국 난 스윙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가운데 껴가지고 내가 뻔히 저 맛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뒀어. 이게 눈앞에 지나가면 잡아야지 했는데 단타라는 틀에서 계속 매매하다가 몇 번 깨지고 하면은 난 스윙만 해야겠다. 근데 또 요런 시장에서 또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걸 또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막 배고픈 사람한테 야 이래도 단타 안 할 거야? 야, 이거 이날 접근했었으면 수익인데 너 생각해놨었잖아. 5,000원 라운드 피고 저거 뻔히 보이고 신재생 그다음에 삼성 아리백 이런 것들이랑 엮어서 네 미리 또 조사해놨었잖아. 조사해놨는데 이거 지나갈 때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매수를 안 했더니 또 시세 막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기준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갈대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또 이것만 해야지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또 이런 종목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왜? 당일 단타 종목은 날마다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놓고 이건 눌림 혹은 이건 돌파할 때 좀 사면 좋겠다 내가 스윙을 하기로 생각을 해도 날마다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그런 걸 또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이 종목은 돌파하면 좋겠는데 이 종목은 요런 자리 좀 넘어주면은 움직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요런 것들. 그래서 그런 생각에 한 번, 두 번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 또 다시 단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죽고 횡보할 때 저점 높아지고 종가 매수 후에 이제 좀 스윙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또 돌파 매매가 확률이 더 높다. 그래가지고 결국 문제가 직장인이시겠죠.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단타를 잘 못해서 하루 기분을 망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매일 보낸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 자체 해가지고 좀 와닿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좀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스윙에다가 좀 무게를 많이 실었던 직장 처음 했을 때부터 주식 좀 하고서 주식 사이클이 보통 이거거든요. 주식 사이클이 처음에는 가치 투자, 우량주들 뭐 배당 받고 천천히 우리나라 안 망하면 결국 수익 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접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2번이 저런 우량주들 같은 거 막 배당받고 막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겪어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신반전자 간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죠. 2년도 안 됐어요. 1년 좀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같이 투자한다고 접근하셨던 동학개미 운동 이런 날 9만원, 뭐 8만원 이런 곳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1년, 2년 버티다가 여기서 본절 주변에서 좀 잘랐으면 다행이야. 버텼는데 20%예요. 1년 넘었는데. 그러면은 물론 삼성이 진짜 한 10년, 20년 냅두면은 뭐 100만원, 뭐 100만원은 오바고 100만원이면은
세계 1위 기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오바고 한 15만원 20만원 갈 수 있다고 쳐요. 10년 20년 후에 모르는 일이니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저런 가치 투자로 접근을 했다가 현실은 가치 투자 접근하고 1년이 뭐야. 한 반년만 하락해도 반년만 밀려도 정신 나갑니다. 솔직하게. 정신 나가요. 특히 이런 우량주들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 뭐 직장인 대출이라던가 막 해가지고 뭐 사회초년생 그래도 한 몇천 나오겠죠. 그다음 좀 뭐 한 5년 10년 넘으면은 대출 좀 더 쳐줄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1억 2억 단위 나올 거고 뭐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 1억 들어갔다고 쳐요. 그냥 간단하게 1억 들어갔다가 20%면은 2,600 3,000 뭐 가까이 있겠죠. 근데 연봉이 날라가고 있을 거야.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정신 나간단 말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10년, 20년 보고 생각을 했지만 당장 1년이 뭐야? 일주일만 내려가도 심리적으로 갖다 흔들리는 게 정말 개인의 그 아주 그냥 간단한 심정입니다. 일주일, 한 달만 밀려도 죽겠네. 이거 올라올까? 그러다가 그게 반년이 되면은 이제 상처를 그냥 반년 동안 헤집어 놓은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까? 그러다 1년 지나면은 그리고 그 1년이 문제가 뭐냐면은 대출 받아서 보통 넣는 게 핵심이죠. 실질적으로 대출 받아서 넣잖아요. 직장인분들 대출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어디 있어요. 다 받아.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받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게 정말 함정인데 그 대출 이자를 원금이랑 막 이자를 한 달에 내 월급의 반 이상씩 계속 갚으면은 삶도 퍽퍽해집니다. 그리고 저거는 언제 올라올지 몰라. 그렇다고 손절치고 올라갈까봐 또 손절은 못 쳐. 그럼 이제 대출 이자는 계속 갚고 있어야 돼. 대출 원금이랑. 정신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맞다. 가치 투자가 안 맞다. 장기. 그래서 오는 게 결국 세력주 단타. 테마주. 단타. 왜 여기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또 하면은 그 초보자의 행운같이 매매를 하면은 막 순식간에 막 또 뭐 하루에 처음 막 100만원, 200만원 벌어요. 또 월급 같은 거 막 어떻게 때려 박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2천, 3천 박아가지고 막 한 10% 올라가지고 월급 벌어요. 그럼 나 재능 있네. 가치 투자는 역시 아니다. 나는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할만한데.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다시 사이클 반복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로 좀 벌다가 결국 크게 깨져요. 크게 깨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직장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내가 직장 일도 하는데 당연히 주식하는 거 다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막 회의 들어가고 막 뭐 일 배우고 내가 업무 처리하다 보면은 뭐 몇 분 차이로 갔다가 핸드폰 못 볼 수 있죠. 못 보는데 못 본 사이에 막 5% 10% 밀려 있어. 그러면 내가 보고 있었으면 대응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회사 탓이야. 아니면은 환경 탓을 해요. 환경 탓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단타로 갔다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쏟아붓는 분들, 막 그 스스로를 좀 이제 피드백 안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래요. 주식에서 끝까지 잃는 분들이 잃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로 그냥 환경 탓 때문에 못 버는 건가? 아니면은 직장인인데도 버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소규모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매매가 이제 보통은 당일 단타보다는 주도주 뭐 눌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신만의 스윙이라던가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깨달는 분들이 있고 나도 저쪽을 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스윙을 좀 공부해보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그냥 모르겠다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피드백을 애초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두들겨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쳐요. 그럼 깨지는 건 뭐겠어요? 자기 머리인 계자라고 할 뻔했네. 계란이지. 자기 계좌가 깨진 거 맞죠? 근데 이제 스윙을 찾아 나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또 스윙으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게 돼요. 또 수익이 좀 차근차근 난다. 그러면은 스윙 좀 괜찮네. 이게 직장인의 정답에 가깝구나. 해보니까 정답이었구나. 스윙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또 위기가 찾아와요. 주식시장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런 걸 다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기가 뭐겠어요? 지수 하락. 이거 맞으면 또 정신이 나갑니다. 스윙 같은 경우에는 지수 시향 하락 같은 걸 맞으면은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틀의 시나리오에 좀 껴놓은 케이스는 초보분은 당연히 없어요. 항상 그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급락이 거의 분기별 아니면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갖다 찾아온다라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드렸죠. 뭐 공부용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뭔 소리야? 처음 듣는데? 근데 난 지수 한번 업종 차트 켜놓고 보세요. 중요해요. 그래서 스윙할 때 그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수 시향 하락을 맞으면은 평상시에 스윙으로 갖다 수익 좀 차근차근 쌓이다가 여기서 한번 또 크게 깨집니다. 깨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반복. 크게 깨지고 다시 3번으로 반복. 다시 단타. 단타는 하락하는 와중에도 당일 좀 그래도 개별주 장세이지만 저 개별주 종목들 막 20% 30% 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금요일에 뭐 올랐어? 뭐 모트렉스 이런 거 시가에 잡았으면은 막 10% 수익에다가 다음날 갭 들 거. 그리고서 뭐 이수앱지스 이런 거 올라올 때 막 잡았으면 막 8,000원 넘었을 때 뉴스 빨리 봤더라면 마이더스 AI 이거는 그거죠. 그 베트남이었나? 대마 뭐 통과 뭐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막 보면은 다 있긴 있습니다. 공구, 우먼, 뭐 청담 글로벌 이런 신규 상장주도 있고 당일에 오르는 건 보이거든요. 얘네들이 보이니까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하락장애인 역시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정답은 단타인가? 내가 막 스윙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 나스닥 이렇게 밀렸잖아요. 3%. 다음날 이제 개파락할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겠죠. 오버나이트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 막 스트레스 한 번, 두 번 쌓이다가 보면은 결국엔 또 단타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단타를 하다 보면 또 벌다가 또 크게 깨져요. 그 다음에 환경 탓하고 그럼 또 다시 스윙해야지. 지금 요게 지금 굴레에 갇히신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에서 결국에 정답을 못 찾고 끝나시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래서 요 앞에 좀 어떻게 보면 말이 길었는데 자 저는 항상 뭐 문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마인드는 정확히 말하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마인드예요. 누가 야 이거 이렇게 내가 엄청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난 저거 먹기도 싫어. 맛도 없어. 근데 누가 와서 강제로 갖다가 야 너 이거 음식 먹어. 너 먹기 싫어도 먹어. 라고 했을 때 안 맞으면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나 진짜 그냥 굶어 죽을지언정 난 저거 못 먹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왔을 때 피드백하는 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계적 장치로 막는 것과 스스로 마인드를 부여잡는 것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항상 시스템적으로 갖다가 막는 부분을 추천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마인드는 자기 스스로 생각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으면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효율적이에요. 정말 좋아요. 정말 효율적인데 그게 안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막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도 그렇고 뭐 은행 뭐 돈 관련된 곳들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거의 다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죠.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인출하신 기억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생겨가지고 인출하시는 거 아니면은 거의 없으실 텐데 주식 계좌에는 보통 입금만 하죠. 근데 인출을 할 때 비밀번호 일단 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명의 계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타명의로 하려면은 그 본인 인증 같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제 지인들도 똑같았고, 마인드라는 게 내 머릿속 내 생각이라서 나만 컨트롤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본능이라는 게 정말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그게 가능하면은 다이어트, 세상에 다이어트 약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마다 그냥 각자 이제 살 빼야겠다, 밥 좀 줄여야지 하면 끝이잖아요.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해야겠다, 헬스 매일 다녀야지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 좋은 사람이 다 몸 좋아야죠. 몸 안 좋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쪄가지고 이렇게 좀 비대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죠. 하루에 12시간씩만 공부하자. 의자에 엉덩이 앉히고서 12시간씩만 공부하자. 그러면 뭐 재능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스카이는 가겠죠. 근데 다 안 되잖아요. 거기서 다 경쟁하고 올라오잖아요. 의사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본능을 거스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본능과 이성,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vs 하다가 결국에 대부분은 뇌동매매가 이겨요. 뇌동매매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본능이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돈 벌고 싶으면은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막 마구잡이를 하는 건데, 마인드는 부여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먹여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막으세요. 시스템적으로. 저도 이런 거 좀 젊었을 때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 고민을 하면서 기계적 장치, 이런 시스템적으로 갖다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스윙 계좌랑 단타 계좌를 나눠라.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키움이 아닌 다른 계좌로도 다 파놨습니다. 제가 증권사 없는 곳이 몇 없을 거예요. 막 이상한 거 빼고서 좀 이름 있는 거? 뭐 KB라던가 뭐 신한, 농협, 나무죠 지금.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름 있는 거 뭐 유한타랑 해가지고 그런 거는 다 개설을 해놨어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스윙 뭐라고 설명드려야 돼? 신용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레버리지 사용도 좀 증권사마다 다르거든요.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고 한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스윙 계좌는 단타 계좌랑은 좀 나누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다른 증권사 쪽으로 갔다가, 왜? 최소한 로그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뇌동매매 하려면은 최소한 다른 증권사 거를 켜야 돼, 어플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좀 나눴었고, 그리고 스윙 계좌는 뭐 매매 기준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최소한 매수랑 매도를 자동 매수 매도 있잖아요. 기능. 최근 증권사는 다 업데이트는 했습니다.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자동 매수 매도는 다 있을 겁니다. 뭐 가격이든 일자 설정해가지고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 계좌는 최대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보다 최대한 기계적으로 내가 안 건드리게, 즉 나의 시선을 아예 그쪽으로 안 보는 게 우선이에요. 내 시선을.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시스템적으로 갖다가 넣어놓는 이유가 내 시선을 스윙 계좌에 눈을 안 돌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뭐 그냥 저도 이제 막 그냥 들어가서 뭐 자동 매도 걸어놓고서 그거를 이제 100%는 안 걸어요. 보통은 물량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매도 알림 오면은 뭐 팔렸네, 그때 들어가거든요, 어플.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좀 달고 달아가지고 막 저처럼 막 이제 좀 완전 기계라고는 저도 못해요. 내동매매 하고 좀 더 들고 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다 손해 보기도 하고 더 수익 보기도 하는데, 스윙 계좌에 눈을 일단 안 돌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또 차이가 나는 게 결국에 마인드셋인데,
보통 이제 자금이란 한계가 있죠. 한계. 내가 돈은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몇백 벌고 싶어. 뭐 나 월급 정도만 한 4, 500만 이렇게 벌고 싶어. 3, 400이든 뭐 2, 300이든 뭐 100단위 벌고 싶어. 벌고 싶은데 자금이란 한계에 부딪히면은 자산이 뭐 한 2천, 3천 혹은 더 적을 수도 있죠. 1,000만 원. 근데 여기서는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금이란 한계를 대는 순간 핑계예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은 그 1,000만 원으로 갖다가 비중을 나누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1억이 되더라도 똑같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니까 이거 뭐 나눠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1,000만 원으로 갖다가 뭐 한 700 스윙 넣고 그다음에 300 단타하고 뭐 이러면 막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바로 욕을 때려 박았는데 정신 차리라고.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 막 수중에 500, 1000, 2000밖에 없는데 이걸로 갖다가 비중 나누고 할 생각하니까 스윙 돌렸을 때 그 기대 수익률이 막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몇십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런 이거 자금 얼마 없는데 그냥 한쪽에다 다 모두 때려박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이미 함정입니다. 비중 조절을 소액 때 못하면은 금액이 커져도 못해요. 비중 조절의 핵심은 결국 자기 절제거든요. 자기 절제예요. 비중 조절은 자기 절제입니다. 내 스스로 얼마나 억압하고 막을 수 있냐. 근데 소액이라는 그걸 핑계로 갖다가 내가 생각하는 수익금 안 나올 것 같아. 이럴 거면은 그냥 스윙 계좌에 모두 다 때려박거나 단타 계좌에다 그냥 모두 때려박거나 이딴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틀린 겁니다. 어긋난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500이든 1000이든 솔직하게 막 진짜 500 미치면은 300 막 200이면 좀 힘들 수 있기는 해요. 비중이라는 게 좀 너무 타이트해지면은 이제 요즘은 종목들 가격이 막 비싼 것들도 있었으니까 막 10만원, 20만원짜리들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종목 안 하면 사실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중 컨트롤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배제하고 너무 소액이면은 뭐 자신이 그냥 좀 더 돈을 월급 열심히 벌어가지고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만 돼도 월급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스윙을 하더라도. 스윙 계좌는 사실 그냥 한 달에 원금 대비 5%, 10%? 20% 나오기 시작하면 잘하는 거예요. 5%, 10%만 나와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게 안전하게 매매해가지고 5%, 10% 당일 막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1,000만 원으로 갔다가 10%면 100만 원인데 당일 단타로 갔다 1,000만 원으로 갔다 미수해가지고 5천만 원 사고서 그걸로 갖다 10% 먹으면 500이거든. 5배거든. 하루에. 스윙은 뭐 한 달, 두 달 뭐 간다고 치는데 어떤 거 당일 단타 잘하면은 뭐 500, 5배 수익 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거기서 함정이게 내 실력이 한번 삐끗하면은 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버는 것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금이란 한계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핑계를 대는 순간 그 핑계를 핑계로 비중 조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위에 거 결국 기계적 장치로 가기 전에 마인드셋이잖아요. 내가 이거 나 만족 못할 것 같은데 만족 못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자기 선택지가 없는데 월급 더 벌어오던가 실력 자신 있으면 대출 받아서 넣던가 돈 구해와야죠.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랑 실력이랑은 또 비례한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자신감은 있지만 실력 없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많아요. 초보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고 주식시장 처음 뛰어들었을 때 실력 자신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돈 벌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적으로 갖다 좀 맞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윙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좀 밑에다가 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왜? 내 눈에 저 스윙 계좌 그 종목들
관심 종목 같은 거에다가 저도 막 이런 식으로 막 설정을 해놓았었거든요. 저 여기 밑에 이런 것들은 스윙 종목들이에요. 여기 막 통계 냈던 것도 있고 123, 123 이런 것들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뭐 지켜볼 종목 이런 것들이 스윙 종목이란 말이에요. 내가 들고 있거나 어디 내려오면 좀 사야지 해가지고 자동 매수 걸어놨거나. 근데 제가 왜 밑에 내려놨겠어요? 핸드폰으로 관심 이거 보면은 여기 보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거 클릭해보고 있거든. 눌러보고 있거든. 봐가지고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좀 들어가서 또 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막으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 정말 별거 아닌 행위일 수 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별거 아닌 거를 실천을 안 하시면은 뭐 지금 상황 그대로 가시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근데 최소한 이런 식으로 왔다 시스템적으로 왔다 뭔가 눈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고 자동 매수랑 매도는 스윙은 그게 되는 게 메리트예요. 자동 매수랑 매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즉 스윙은 좀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들고 있던 종목에 갑작스러운 생각지 못한 악재 뉴스가 뜨거나 했을 때는 뭐 들어가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것까지 내가 예측을 하면은 신이지. 갑자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갑자기 뭐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저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내부 직원들도 몰랐는데 뭐 윗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죠. 이 종목 이거 이렇게 튼튼하고 멀쩡했던 회사가 갑자기 횡령 배임 그것도 금액 커가지고 정지 이거 몇 달, 4달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들고 있던 사람도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특히 이 회사는 재무도 탄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횡령 배임이 나올 줄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은 주식에서 돈을 잃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미래를 알고 있었으면 진작 팔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성 악재는 당연히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자동 매수 매도로 웬만한 건 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멀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스윙 종목들이랑 계좌랑 거리를 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 스윙 계좌 안에서 단타 종목, 스윙 종목들 안에서 단타 종목도 막 날마다 돌고 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근데 그거랑은 이제 또 별개를 둬야 된다는 거죠. 거리를 둬야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마인드를 좀 최대한 느긋하게 스윙은 핵심은 결국엔 느긋함이 생명입니다.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 한 가지가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걸. 조급하게 따라서 하고 밀리는 거 못 기다리고 위에 올라갈 때 사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손절 치고 애초에 시나리오를 밑에 내려왔을 것까지 내가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런 부분들 마인드는 계속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도 내동하거든요. 내동해요. 전업하시는 형님들도 하고 다 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해요. 내동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전업하는 형님들 중에 한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오전에 그냥 단타 좀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전 한 11시 정도까지만 특별한 거 없으면 매매하고서 11시부터 그냥 게임하십니다. 게임하거나 뭐 요즘 건강 좀 나빠지셨다고 해서 뭐 헬스 PT 끊으신 것 같던데 PT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신이 마인드셋을 그것조차 한 거예요. 결국 내가 오전장에서 적절하게 매매 잘해가지고 땡치면은 오후에는 보지 말자. 뭐 물론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후장에도 좋아 보이는 주도주 나올 수 있고 거기 매매면 수익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미래 일이고 오전에 매매 땡치고 나는 요 자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확률도 가장 높아. 그러니까 오전에 매매하고 오후에는 안 해요. 뭐 나가. 그냥 애초에 주식시장이랑 멀어지는 거죠. 눈을 주식시장으로 안 돌리는 거예요. 보면은 사고 싶거든. 특히 아는 게 많으면 더 그래요. 아는 게 많으면은 저거 좋아 보여. 이것도 괜찮아 보여. 하면서 막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갖다 자신의 몸을 주식시장에서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죠? 쉽지 않은데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직장인이라면은 스윙 계좌, 내가 스윙 매매를 안 하실 분이면 상관없는데 스윙 매매를 하실 분이면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계좌는 무조건 나누세요.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른 증권사 막 파놓고서 한 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시 그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귀찮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들어가는 동안, 그 어플을 키는 동안, 그리고 로그인 하는 동안 한 번씩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야, 지금 너 이거 맞아? 너 이거 지금 너 하려는 행위 맞아? 잘 생각해. 시간 주는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걸 뚫고 살 때도 있어요. 살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 시스템적으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발자국을 멈추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요것도 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내가, 스윙 하자니, 나 자금 별로 없어. 막, 500, 1000으로 갖다가 스윙하면은 뭐 벌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애초에 이걸 안 하고 그 비중 조절한 거에서조차 돈을 못 벌면은 금액이 커진다는들 똑같습니다. 어차피 못 벌어요. 똑같아요. 항상 말씀드린 똑같아요. 적은 돈일 때도 못 벌면은 돈이 커져도 못 벌어요. 돈이 커지면은 막 머릿속에서 여유롭게 막 매매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자, 이게 뭐 좀 원하시는 대답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좀 이런저런 주식시장에서 진짜 좋은 분들이 겪었던, 저도 겪었던 거예요. 겪었으니까 겪고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 무한 굴레에 대해서 단타했다가 스윙했다가 단타했다가 스윙했다가 결국에는 일단은 스윙이 맞구나. 직장생활이랑 겸업하기에는 쉽지가 않구나. 단타가, 그리고 단타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능도 있어야 돼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재능도 있어야 되는구나. 노력은 그냥 딱 까놓고 말하면은 노력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나 소나 다 해. 자신의 기준에서 노력은 다 해. 다 한다고 생각해. 다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노력은 다 하는데 그 노력의 효율이 다른 거죠. 벽을 뚫을 수 있는 재능이 포함된 사람이 하는 노력이랑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의 노력 100시간과 재능이 없는 사람의 노력 100시간은 뒤에 결과값이 완전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게 단타에서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한테는 단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 이제는 알아서 하는 인간도 있기는 한데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이 긴 영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좋은 내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탁 찝질 않았을 뿐이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